AI/ML 패브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력한 성능, 향상된 로드 발라지, 하이퍼스케일, 더 많은 가시성 제공, 시스코 실리콘 칩셋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합니다. 시스코 솔루션을 사용한 AI 패브릭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테크체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환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새로 출시되는 시스코 실리콘 칩셋을 탑재한 넥서스 스위치를 이용하여 미래에 어떻게 AI/ML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주제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코 실리콘 칩셋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시스코 실리콘 칩셋을 이용하여 AI/ML에 접근하는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실리콘 칩셋은 변화해가는 데이터 센터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시스코 전용 OS 또는 소닉과 같은 네트워크 오픈소스 OS 등을 지원하며 싸이와 SDK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칩셋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풀 시스템에서 화이트박스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스코 실리콘 칩셋을 사용하여 강력한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코의 실리콘 칩셋은 몇 가지 라인업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Q100, Q200, 현재 시스코 8000 라우터 및 넥서스 9800 라인 카드 등에 장착돼서 고객분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라인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계획입니다. G 시리즈는 스위칭 기능에 좀 더 집중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P 시리즈 같은 경우는 라우터 기능에 좀 더 포커싱해서 개발하는 칩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코 실리콘 G200 칩셋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 또는 웹스케일러 등 AI 패브릭 서비스 등의 많은 트래픽을 소모하는 시장 고객에 맞춤된 칩셋입니다. 51.2TBPS라는 거대한 스위칭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56기가 세르데스에서 2배 성능이 올라간 112 세르데스로 증가하여 800G까지 지원되는 다양한 트랜시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시성 분석을 위한 인밴드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도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옵션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시스코 실리콘 칩셋을 포함한 제품 또는 클라우드 스케일 칩셋을 포함한 스위치보다 성능 대비 더 좋은 전력 효율 그리고 더 낮은 지연 시간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더 많은 TCO를 절약드릴 예정입니다. 그러한 G200 칩셋이 내장된 스위치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모델명은 바로 넥서스 9364 SG2입니다. 총 64포트의 800G 포트를 제공드리고 있고 이 모든 포트에서 강력한 800G 성능도 나오지만 모든 포트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제공하기 때문에 128개의 400G 포트부터 512개의 100G 포트까지 하나의 박스 스위치에서 여러 개의 포트를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옵션 또한 제공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스위치를 하나의 스위치로 축소가 가능하며 넥상면 및 전원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옵션 또한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성을 위한 트랜시버도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800G 트랜시버는 사실 네이티브 800G가 아닌 두 개의 400G가 지원되는 트랜시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하게 제작해놨습니다. 이 듀얼 LC 케이블 두 개를 이용한 400G 포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폼팩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의 LC 케이블을 꽂아서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400G 또는 8개의 100G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등을 이용해서 AI/ML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팅 연결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DGX H100 서버에 연결되는 구성 예시입니다. DGX H100 서버는 가운데에 있는 OSFP 포트가 존재하는데요. 이 포트는 800G 포트입니다. 하지만 800G 포트로 동작하지 않고 400G 칩셋이 두 개가 장착되어서 동작하는 포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시버를 이용하시면 두 개의 400G LC 케이블을 장착해서 꼽는 트랜시버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시스코와 엔비디아 모두 제공되는 FR4 트랜시버를 이용해서 두 개의 싱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800G 성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곧 출시 예정인 인텔의 가우디 3 서버에 대해서 연결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우디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제조되는 AI/ML을 위한 가속기 서버입니다. 이 가속기 서버는 별도의 닉이 존재하지 않고요. 가속기에서 직접 연결되는 6개의 800G OSFP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800G 포트는 4개의 200G 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에서는 반드시 브레이크아웃이 지원되는 포트가 모든 포트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DGX H100과 동일하게 FR4 트랜시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실 경우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ML 가속기 성능이 가면 갈수록 네트워크에 많은 성능을 요구하게 됩니다. AI/ML 트래픽 워크로드는 동기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대역폭 및 긴 수명주기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트래픽을 적절하게 로드 발라싱 할 수 있거나 혼잡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링크가 장애가 생겼을 때 빠른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저희 시스코 실리콘원 칩셋을 이용한 제품을 이용하실 경우 모든 항목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뒷장에서 해당 내용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ML, 패브릭을 구축했던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옵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더넷, 그리고 두 번째는 인핸스드 이더넷, 그러니까 향상된 이더넷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케줄드 패브릭.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첫 번째 이더넷은 IP ECMP 로드 발라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제스천이 발생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콘제스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PFC 그리고 ECN을 이용해서 콘제스천 컨트롤을 이용하여서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런 환경을 가지고 괜찮은 작업 완료 시간을 구현하였습니다. 향상된 이더넷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풀 기능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로드 발란싱 기능을 제공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테이트 풀 기능은 경로 수명을 모니터링하여 패킷을 배치하기 때문에 트래픽 전송 과정에서 경로를 유지해주며 패킷 재정렬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 성능은 IP-ACMP보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원에서 제공되는 패킷 스프레이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패킷 스프레이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버추얼 아웃풋 큐라는 가상의 아웃풋 큐를 계산해서 우리가 나가는 트래픽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패킷을 분산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패킷을 분산하는 전달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패킷은 아웃 오브 오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실리콘원 칩셋에서 지원되는 인밴드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기능을 이용해서 스위치에서 스프레이된 패킷 정보를 DPU에게 제공함으로써 패킷을 재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웃 오브 오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 완료 성능은 뒤에 설명드릴 스케줄 패브릭과 동일하게 가장 좋습니다. 스케줄드 패브릭과 다른 점은 DPU의 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PU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케줄드 패브릭 같은 경우에서는 패킷 리오더, 그러니까 재정렬이죠. 재정렬을 리프에서 처리해주게 되고 기존에 있는 향상된 이더넷 방식에서는 패킷을 리오더를 DPU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밴드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케줄드 패브릭에서는 송신된 스위치 정보를 수신된 리프에서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생략이 되어서 조금 더 향상된 기능을 제공드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뒷장에서 시스코 실리콘원 칩셋을 이용한 스케줄드 패브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IP ECMP 기능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기존의 IP ECMP 기능은 IP를 매개체로 하는 계산 기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적의 경로를 개정하는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한 최적의 경로를 개선할 때 링크 사용률 등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그림에서 보듯이 안 좋은 해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해시 결과가 나올 경우 이렇게 GPU 성능이 모두 하락하는, 전체 패브릭의 성능이 하락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AI 패브릭의 트래픽 특성은 플랫한 링 구조를 만드는 트래픽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산된 결과를 늦게 받거나 드롭이 되어 손실되는 경우 전체 작업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스케줄드 패브릭으로 바꿔서 향상된 이더넷 기능을 사용하면 시스코 실리콘원 칩에 포함되어 있는 버추얼 아웃풋 큐를 계산한 패킷을 스프레이하여 모든 포트에 패킷을 골고루 분사할 수가 있게 되며 이렇기 때문에 패브릭 네트워크의 병목이 사라지고 혼잡이 없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100%에 가까운 패브릭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케줄드 패브릭에 대한 성능을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시스코 내부에서 스케줄드 패브릭과 IP ECMP를 사용한 이더넷 환경을 비교한 그래프 자료입니다. 그래프 성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초에 있는 HPC 그리고 단일 잡 등 하나의 잡을 돌리고 있을 경우에는 미미하게 차이가 나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2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잡이 늘어나면 어떨까요? LLM 등 AI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잡 등은 멀티잡, 그러니까 많은 잡 등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잡을 돌리게 될 때마다 IP ECMP 기능은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풀리 스케줄드 패브릭은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봤을 때 예상되는 AI 트래픽 특성을 맞춰서 저희가 멀티잡을 돌렸을 때 강력한 성능을 제공드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래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GPU를 한번 점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GPU가 점점 줄어들었을 때 일반 IP ECMP 성능은 컨제스천 감소로 인해서 확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 스케줄드 패브릭은 언제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GPU 클러스터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점은 예상 가능한 수치여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상 가능한 수치가 가능해야 되는 점은 AI 클러스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팅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100% 성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 촘촘하게 스케줄링을 돌려 많은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야
가능해야 이런 스케줄링을 좀 더 보다 촘촘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 실리콘 원칩을 사용한 스케줄드 패브릭은 이러한 모든 항목을 충족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시스코 실리콘원 칩셋은 보다 향상된 성능과 전성비를 제공하며 하나의 칩셋에서 3가지 형태를 모두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이더넷 기능을 이용해서 AI 트래픽과 프론트엔드 그리고 모니터링 패킷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 또한 가능하며 추가적인 스테이트블 기능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드려서 향상된 이더넷 기능을 제공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시스코가 제공하는 풀리 스케줄드 패브릭 기능을 이용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고성능 AI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이더넷 이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3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서 공공 또는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AI 패브릭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